자, 거기에 여러분이 임대주택 정책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 우리가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작년에 2문제 냈지만은 올해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이 저소득층에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주택 정책에서 그 임대료 규제가 나와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가격 통제. 자,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또 가격 통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가격 통제를 가격 규제거든요. 가격 통제 중 이 최고라는 말 써요. 최고. 그래서 이 최고 가격제 중에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 자, 그럼 최고 가격제에 일종의 임대료 규제도 있고 우리 분양가 규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최고 가격제입니다. 우리 배우시게 될 내용 중에서, 자, 임대료 규제는요, 거기에 목적이 나오죠. 자, 임대인에게 자, 우선 개념을 보면은 임대인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자, 특정 수준 이상 받지 말란 얘기예요. 자,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준다?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을 묻지 않는데 요 효과에서 정답을 묻죠. 자, 단기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이사를 가기 어려우니까, 이사 가기 어려우면 기울기가 좀 급한 비탄력적입니다.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이 바로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이 균형 우리가 임대료다.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이 균형 임대료. 자, 그런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임대료가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 60만 원인데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30만 원으로 규제하면은 이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임대료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라는 말 써요. 상한 가격.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우리 최고 또는 이걸 시험에 최저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최저는 아니고, 또 이걸 하한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한이 아니라 상한.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두시고, 자, 단기에는 이렇게 공급량이 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규제를 했더니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늘어서 수요량은 균형보다 약간 늘었어요. 규제를 했더니 이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초과 수요죠. 여러분 3년 전에 이걸 공급으로 출제해서, 여러분 말을 잘 바꾸거든요. 공급이 아니라 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이 균형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이 빚금치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근데 규제를 했더니 이제 규제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요게 총 수입이니까 총 수입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우선 총 수입이 줄어든다. 어느 만큼? 요 파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는 임대인 소득인데 규제를 함으로써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로 100%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 파란 부분만큼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 부분만큼. 그리고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기 전과 똑같아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우리는 규제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우리는 단기적으로 뭐다? 충분히 우리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것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고, 그러면 장기로 가면 달라져요. 장기는 우리가 공급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우상향하고, 수요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시장에 진입하니까 완만해요. 탄력적이 돼서, 자,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데, 임대인은 요 임대료 차이만큼 뭐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요걸 우선 시험 문제 많이 내고, 또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냐?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이 초과 수요는 더 커지는데,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부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저소득 임차인은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된다. 임대주택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이 경쟁을 벌이겠죠. 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수요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는 장기적으로 암시장을 형성시키면서 이 암시장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킨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켜요. 자,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암시장의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은 불리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우리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져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거. 저하된다는 문제점이고, 지금 가격 기능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여튼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원 배분에 뭐가 나타난다?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여러분 상당히 우리 중요한데, 여러분이 규제를 하기 전에는요, 요거죠. 요걸 곱한 요 빗금친 부분이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요,
요 규제 임대료와 공급량, 요게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이 대폭 줄어들어요. 임대인의 총수입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감소하니까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시고, 만약에 이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 4번 냈죠. 73페이지에 중간 2번 규제 효과 1번에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자, 74페이지에 공공주택 정책을 보면은 정부가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이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의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요. 요게 60만 원이면 요게 얼마? 20만 원으로 훨씬 싸게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와 사적 시장 임대료를 서로 다르게 매기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자, 이 임대료에 있어서의 이 요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제일 우리가 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우리가 출제하는 내용이 저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 교재 75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이죠. 작년은 8년인데 바뀌었어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 주택을 또 10년이죠. 8년 아닙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요즘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자, 작년에 출제됐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의 용어가 나오죠. 자, 영구 임대주택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자, 최저소득계층, 소득이 가장 낮은 거예요. 최저소득계층 밑줄, 주거 안정을 위하여 또 밑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밑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말한다. 자, 국민임대주택은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거기 저소득,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이것은 저소득 서민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하여 밑줄은 또 30년 이상 장기 밑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작년 시험 정답은 행복주택에서 물었죠. 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자,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어요. 원래 처음 사용하는 용어가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최저소득계층, 위에 세 개를 다 묶었습니다.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이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자, 요 뉴스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예를 들면 10년 임대 후, 뭐 이런 얘기죠.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7번에 기존주택 등, 여러분 거기에 기존주택 등, 여기 법이 개정되면서 등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자,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거기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이것도 등자 붙입니다. 기존주택 등을 매입을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자, 이것은 기존주택을 빌리는 거예요.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또 빌려주는 거, 전대, 다시 빌려주는 거,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를 우선 여러분이 작년에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누구에게 보조하죠?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보조는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뭐죠?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보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보시면은, 자, 수요, 공급이 있는데,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 자, 이때 현재 임대료가 P0, 공급량은 Q0인데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요, 보조받기 전에 비해서 당연히 수요는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요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뭐 상승을 해요.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이렇게 증가한다. 그게 포인트. 시험에는 그 지문을 우선 자주 출제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게 포인트. 자, 그 내용을 우선 또 확인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 분리 여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볼까요? 7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제도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이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 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우리가 임차인인 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제도인데 뭐를 주는 거죠?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줘요? 쿠폰 뭐를 주는 거죠?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죠. 이 바우처, 이 쿠폰을 지급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를 납부한다? 임대료를 납부하겠죠. 이때 임대료에는 뭐가 있다? 바우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현금까지 포함을 하죠. 그럼 바우처를 3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임대료는 우리가 60만 원 지급한다. 현금 30만 원 합쳐서 지급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국가에 정부에 제시하면은 뭐를 받죠? 현금을 지급받는 이 제도가 여러분이 바우처 제도입니다. 바우처 쿠폰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고, 자, 77페이지 보시면 여과인데, 여과는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정수기의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인데, 그래도 번역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필터링 과정, 여과 과정은 주택의 순환 현상이다. 자, 순환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순환이라는 것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등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순환.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 여가 과정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변합니다. 자, 소득이 변함에 따라 주택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가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눠요. 시험 문제는 상향, 하향 잘 내죠. 뭐 작년에도 뭐 둘 다 출제를 했었죠. 자, 상향 여가, 하향 여가, 둘 다 출제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이 저가 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리,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상위 계층인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하고, 자,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주택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이 고소득층이 사용하지 못하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하고, 여가 과정의 일반적인 형상은 하향 여가가 일반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 상향여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주택의 상향여가 과정은 이 소득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를 증가로 3번 출제인데 77페이지 맨 밑에 감소를 요거 증가로 3번 출제했어요. 감소의 동그라미. 맨 밑에. 자, 주거 분리가 나오죠. 자,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저급주택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주거분리 형상은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 이 주거 지역에 있어서 수리,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해서 수리 수선을 하지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선을 하게 되면은 자, 저급 주택을 수선하면 뭐가 나오고 아까 저기서 상향 여가죠. 이 상향 여가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대. 수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죠. 그래서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항상 수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수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 주택 지역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수선을 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수선을 하죠. 왜 가치가 크냐? 여기는 주거 환경이 좋은 뭐를? 정해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선을 하게 되면 계속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선비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보다 크면 수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다른 지역 분양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분양받아. 그러면 이 지역은 누가 들어온다?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형상이 바로 침입이죠. 그래서 뭐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것을 뭐죠? 하향인데 요거 21년에는 상향으로 출제했어. 상향. 하향 여가에 따르는 뭐가 발생하냐면 침입. 자, 하향 여가에 따르는 침입으로 인해서 점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현상을 천이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거 입지 변화는 이렇게 침입과 계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고 거기 4번이 바로 이 얘기죠. 자, 4번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는 고급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무슨 거죠?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고급 주택 가까이는 저급 주택은 자, 저소득층 가구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이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불량주택이 나오죠. 불량주택은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이걸 불량주택인데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이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생산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할당 효율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를 했어요. 27회 나오고요. 30회, 31회 나왔죠. 2년 연속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그리고 무주택자. 자, 무주택자의 신규 구입을 하는 주택의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이 너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먼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인데 아파트를 규제하면 이만큼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은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신규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에서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요.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니까 또 이 크기만큼의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 수요가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뭐를 유발하죠?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암도 시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바로 프리미엄이 붙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양권 규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이 총수입이 또 요거죠? 요게 건설업체의 총수입이었다가 총수입이 어느 걸로? 요걸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악화되지. 총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분양가 규제하면요, 건설업체는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를 통해서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또 가져요. 규제를 하게 되면. 자, 그런 내용을 보는데, 자, 여러분이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분양 가격은 뭘로 구성된다? 자, 여러분, 주택법에서의 아파트의 이 분양 가격은 조성된 이 택지 비용에다가 건축비를 더해줌으로써 분양 가격을 정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는 이 정도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잠시 쉬고 80페이지에 조세의 귀착과 정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